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수첩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목이 아픈데 목 디스크겠죠? 여기서부터 판단이 잘못됩니다. 목 디스크는 목 통증이 아니라 팔, 손 기능 변화가 기준입니다. 저림이 손끝까지 내려오거나 힘이 빠지거나 젓가락, 단추가 어려워지면 주의, 걸음, 대소변, 양손 저림까지 붙으면 빠른 진료 기준입니다. 지금 30초만 확인해 보세요. 저림이 어깨에서 끝나나요? 손끝까지 내려오나요?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야 하는 기준과 검사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얻는 건 7가지입니다. 1. 목 디스크 의심의 한 줄 기준. 2. 정상주의 위험 3단계 판단법. 3. 목이 아니라 팔, 손을 보는 이유. 4. 목에서 오는 두통, 그리고 위험 두통 기준. 5. 집에서 30초로 확인하는 손기능 체크 6가지. 6. 부모님 설득하는 말. 7. 병원 검사 순서와 다음 단계. 기준 중심으로만 갑니다. 영상 마지막엔 10줄 체크리스트로 지금 당장 할 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목 디스크는 목이 아니라 팔, 손을 본다.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오해 1. 목이 아프면 무조건 목 디스크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목 어깨는 근육 피로, 자세, 관절 문제로도 충분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를 의심할 때는 목이 얼마나 아픈지보다 팔, 손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 팔, 손이 기준일까요?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팔과 손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목은 전선의 시작점, 팔, 손은 전선 끝단의 사용처예요. 전선이 눌리면 끝단에서 먼저 티가 납니다. 팔, 손저림이 어떤 손가락인지가 힌트. 시청자들이 가장 놓치는 게 손가락 패턴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진 몫이지만 관찰 힌트로는 도움이 됩니다. 엄지검지 쪽이 유독 저리면 한 경로가 의심될 수 있고, 가운데 손가락 쪽이면 또 다른 경로, 약지 새끼손가락 쪽이면 다른 경로가 힌트가 됩니다. 손이 전체적으로 저려요보다 어느 손가락이 먼저 저린지를 기록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목 디스크, 손목 터널, 어깨 문제는 느낌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3형제 기준으로 패턴, 자세 연동, 기능 변화만 잡아두세요. 비슷한 증상 3형제, 목 디스크 대 손목 터널 대 어깨 문제.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조합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관찰 힌트로만 봐주세요. 1. 목 디스크 쪽 힌트. 목 자세, 젖힘, 옆 기울임, 돌림에서 팔저림이 확 바뀐다. 어깨에서 손끝까지 경로를 따라 내려오는 느낌. 기침 재채기에서 찌릿함이 올라온다. 손 기능, 물건 떨어뜨림, 미세 동작이 같이 흔들린다. 2. 손목 터널 쪽 힌트. 손바닥 쪽 저림이 중심,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손목을 많이 쓰는 날 더 심해지고 손목 자세와 연동된다. 팔 전체가 아니라 손 중심으로 뭉치듯 저리다. 3. 어깨 문제 쪽 힌트. 특정 각도에서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뚜렷하다. 저림보다 어깨 관절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중심. 목을 움직여도 증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핵심은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자세 연동, 목, 손목, 어깨와 기능 변화를 기록해서 진찰로 지도부터 만드세요. 팔의 보호자 시점. 보호자 입장에선 이렇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요즘 젓가락질이 느려졌고 단추 채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운전할 때 핸들 잡는 손이 자꾸 힘이 빠진다고 해요. 밤에 팔이 저려서 자주 깨고 아침에 손이 굳은 것처럼 뻣뻣하대요. 이럴 때 목이 아프냐만 묻지 말고 손 기능, 미세 동작, 야간 악화, 자세 연동 3가지를 체크하세요. 핵심은 2줄입니다. 저림이 손끝, 특정 손가락으로 내려가는지, 손 기능, 물건 떨어뜨림, 그립, 미세 동작이 떨어졌는지, 사례, 본인 시점. 처음엔 목이 뻐근한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휴대폰 타이핑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목 통증은 들쑥날쑥해도 손 기능 변화가 계속 누적되면 신경 쪽 이슈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오해 2. 저림은 혈액순환 문제다. 혈액순환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목 디스크 쪽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자세에서 확 올라오고 고개를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일 때, 기침 재채기 같은 압력이 올라가는 순간 더 찌릿해지고 손가락 패턴이 반복됩니다. 감각이 랜덤이라기보다 신경 경로를 따라 나타나는 느낌입니다. 30초 체크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통증이 없고 안전한 범위에서만 고개를 아주 살짝 뒤로 해보았을 때, 팔저림이 즉시 확 올라오면
신경 자극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단, 통증 어지럼이 생기면 즉시 중단이고 무리한 동작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통 반전 예고. 오늘 꼭 짚을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두통이 있는데 목 디스크랑 상관 있나요? 중반에서 목에서 시작되는 두통과 위험 두통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해 3. 디스크면 무조건 수술이다. 이 오해 때문에 병원을 미루거나 반대로 과하게 겁먹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단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디스크가 있냐가 아니라 근력 저하가 진행하는지, 척수 신호가 있는지, 시간이 지나며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입니다. 수술이 먼저가 아니라 기준과 추적이 먼저입니다. 응급대 경과 관찰, 한눈 비교. 경과 관찰, 목, 어깨, 뻐근함 위주, 기능 유지, 쉬면 완화. 상담 권장, 손끝 저림 반복, 기능 실수 증가, 2주 이상 지속, 악화. 빠른 평가, 근력 저하 뚜렷, 양손 저림, 미세 동작 급저하, 보행 균형 변화, 대소변 변화. 이 비교표만 기억하면 불안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리됩니다. 블록 2, 정상, 주의, 위험 기준표, 30초 체크, 보호자 설득. 이제 3단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상 경과 관찰, 관리 중심, 목, 어깨 뻐근함 위주, 팔, 손 저림이 없거나 잠깐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진다. 손 힘, 감각, 일상 동작, 젓가락, 단추, 키보드, 스마트폰이 유지된다. 통증이 자세, 근육 피로와 연동되고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호전된다. 주의, 의료 상담 권장. 저림, 찌릿함이 어깨, 팔, 손, 특히 손끝으로 내려오거나 특정 손가락에 반복된다. 팔힘이 예전 같지 않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그립, 쥐는 힘, 약화가 느껴진다. 기침, 재채기, 고개 저침, 돌림에서 팔저림이 더 심해진다.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범위, 빈도,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 위험, 빠른 진료 필요. 뚜렷한 근력 저하로 팔, 손 기능이 무너진다. 일상 동작이 어려워짐. 양손 저림이 동시에 심해지거나 손의 미세 동작, 단추, 젓가락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걸음이 휘청, 발이 끌리거나 균형이 급격히 나빠진다. 척수 압박 가능. 대소변 조절 변화, 참기 어렵거나 새는 느낌 같은 신경학적 이상 신호가 동반된다. 핵심 문장 하나. 목이 아픈 건 참고사항이고 팔, 손 기능 변화가 본 게임입니다. 지금 30초 체크 6가지. 집에서 바로 해보는 체크입니다. 가능 불가능보다 최근 변화가 기준이에요. 1. 저림이 어디까지 내려오나요? 어깨에서 끝, 팔, 손끝. 2. 젓가락, 단추, 열쇠, 휴대폰 타이핑이 최근 1, 2개월 새에 확 떨어졌나요? 3. 물병 뚜껑 열기나 수건 비틀기에서 양손 힘 차이가 커졌나요? 4.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일 때 팔저림이 바로 올라오나요? 5. 양손 저림, 걸음 불안이 같이 있나요? 이 조합이면 빠른 진료 쪽. 6. 밤에 팔저림, 통증으로 잠이 깨는 빈도가 늘었나요? 이 중 두세 개가 최근에 늘었다면 주의 이상으로 보고 상담을 고려하세요. 2주 관찰 플랜. 병원 가기 전 기록이 진료를 바꿉니다. 바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2주만 이렇게 기록해보세요. 기록은 불안을 키우는 검색 대신 판단을 돕는 자료가 됩니다. 1. 저림 위치, 어느 손가락, 어느 팔인지 그날 체크. 2. 빈도, 하루에 몇 번, 몇 분 정도 지속되는지. 3. 트리거, 고개 저침, 옆 기울임, 기침, 재채기, 스마트폰 사용 후 악화 여부. 4. 기능, 물건 떨어뜨림, 단추, 젓가락, 뚜껑 열기에서 실패가 있었는지. 5. 수면, 밤에 깨는 횟수, 야간 악화는 중요한 단서. 이 5줄만 있어도 진료실에서 느낌이 아니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활관리 5가지, 치료가 아닌 기준형 관리. 완전한 생활 기준 5가지입니다. 1. 고개각도 리셋. 20에서 30분마다 한 번 화면에서 눈을 떼고 중립으로 돌아오기. 2. 화면 높이.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더 가깝게 고개 숙임 줄이기. 3. 무리한 돌리기 금지. 증상이 있을 땐 끝까지 꺾는 스트레칭은 피하기. 악화하면 중단. 4. 밤 자세 점검. 옆으로 잘 때 팔이 눌려 저림이 악화되는지 체크. 5. 안전 우선. 근력 저하가 느껴지면 운전, 사다리, 무거운 물건 들기는 조심하기. 이 5가지는 악화 트리거를 줄이는 생활 기준입니다. 손 기능 미니 테스트 3개, 변화만 확인. 진단이 아니라 최근 변화 확인용입니다. 1. 동전 집기. 테이블 위 동전을 엄지 검지로 집어서 뒤집기,
좌우 비교. 2. 종이 찢기.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찢을 때 한쪽이 유난히 약한지 좌우 비교. 3. 키 돌리기. 열쇠를 돌리거나 문고리를 돌릴 때 힘이 확 빠지는 느낌이 있는지. 하나라도 최근 갑자기 어렵다면 통증보다 기능을 우선으로 보고 상담 기준에 넣어두세요.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통증이 있는데도 목을 끝까지 꺾어서 억지로 풀기. 8. 손저림이 심해지는데 참고 계속 스마트폰, 컴퓨터를 오래 하기. 근력 저하, 보행 변화가 있는데도 운동으로 버티기. 기준은 단순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중단, 기능이 떨어지면 평가가 우선. 보호자 설득 코너. 부모님이 병원 가기 싫어할 때 이 말부터 바꾸세요. 목 디스크 치료받으러 가자가 아니라 신경이 눌렸는지 확인하러 가자. 수술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준 잡으러 가는 거야. 설득 포인트는 통증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손 기능이 떨어지면 운전 중 핸들이 흔들릴 수 있고, 부엌에서 칼, 불 관리가 위험해질 수 있고, 미끄러질 때 손으로 버티는 힘이 줄어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손 기능이 떨어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 병원에 갈 때는 기록을 가져가면 진료가 빨라집니다. 어느 손가락이 저린지, 엄지, 검지, 중지인지, 새끼 쪽인지, 어떤 동작이 어려운지, 단추, 젓가락, 물병,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고개 젖힘, 옆 기울임. 이 3가지만 메모해도 의사 입장에선 퍼즐 조각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꼭 묻는 5문장. 진료 시간이 짧을수록 질문이 대본입니다.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1. 지금 상태가 정상, 주의, 위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 제가 느낀 손 기능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3. 오늘은 어떤 검사가 필요해서 진행되나요? 목적이 뭔가요? 4. 검사 결과가 A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B면 무엇인가요? 5. 재평가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다시 보나요? 이렇게 물으면 진료가 설명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두통 반전, 목에서 오는 두통, 위험 두통 기준. 이제 두통 얘기입니다. 목과 어깨가 긴장하면 뒤통수 쪽이 뻐근하고 당기면서 목에서 시작되는 두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오래 숙이는 자세, 스마트폰, 컴퓨터를 오래 보면 목 주변 근육이 과긴장되면서 두통이 같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중요합니다. 목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보통 자세, 근육 피로와 연동되고 목을 풀거나 휴식하면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반대로 아래는 목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시작한 살면서 최악의 두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힘이 빠지는 신경학적 이상이 같이 옴, 고열, 목이 뻣뻣해 고개 숙이기 어려움 같은 전신 신호가 동반. 이런 경우는 다른 원인을 빠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목 디스크가 주제지만 위험 두통 기준은 같이 알고 계셔야 안전합니다. 각도 하중 수치, 자세 기준을 숫자로. 오늘의 저장 포인트 하나. 고개가 앞으로 숙여질수록 목에 걸리는 부담이 커진다는 추정치가 자주 인용됩니다. 중립 0도에서 약 4에서 6kg, 15도에서 약 12kg, 30도 18kg, 45도 22kg, 60도 27kg처럼 각도가 커질수록 부담이 급증한다고 설명되곤 해요.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기준 메시지입니다. 각도 15도만 가도 부담이 확 늘 수 있으니 고개 각도를 습관 기준으로 관리하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수치는 자주 인용되는 추정치로 소개합니다. 60초 중립 자세, 리셋. 집에서 가능한 기준형 루틴. 치료가 아니라 각도 기준을 지키는 습관, 루틴입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멈추세요. 1. 턱 살짝 당기기. 고개를 뒤로 쭉 젖히는 게 아니라 턱을 살짝 뒤로 빼서 중립으로. 10초. 2. 어깨 내리기.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툭 내려 긴장 풀기. 10초. 3. 화면 재배치. 스마트폰 모니터를 눈높이에 가깝게 올려 숙임 각도 줄이기. 20초. 4, 20, 20 규칙. 20분마다 20초. 화면에서 눈 떼고 고개를 중립으로 돌아오기. 20초. 이 루틴의 목표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숙임 각도를 줄여 목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검사 예약, 대기 기간에 불안을 줄이는 4가지. 검사를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불안합니다. 이때 해야 할 건 더 무서운 이야기 찾기가 아니라 판단을 돕는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1. 날짜. 처음 시작과 최근 악화, 날짜를 달력에 표시. 2. 빈도. 저림이 하루 몇 번, 몇 분 지속되는지 숫자로 기록. 3. 기능. 물건 떨어뜨림, 단추, 젓가락, 실패가 있었는지 체크. 4. 위험.
보행 불안, 양손저림, 대소변 변화 같은 신호가 새로 생기면 즉시 표시. 이 네 줄만 있어도 다음 진료에서 중요한 것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블록 3. 병원 검사 흐름, 목적, 검사, 해석, 다음 단계. 이제 병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설명할게요. 목디스크 진료의 목표는 디스크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지금 증상이 신경 압박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1. 문진, 목표, 증상 지도 만들기. 의사는 보통 이것부터 잡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작 시점,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고개 젖힘, 옆 기울임, 숙임, 기침, 재채기에서 악화되는지, 압력 연동, 손 기능 변화가 있는지, 미세 동작, 그립, 밤에 깨는지, 야간 악화, 외상이 있었는지, 넘어짐, 사고. 이 문진이 정확하면 검사 선택이 훨씬 빨라집니다. 2. 신경학적 진찰, 목표, 위험 신호 걸러내기, 감각, 어느 피부 영역이 둔한지, 근력, 손, 팔의 힘이 떨어졌는지, 반사, 신경 반응이 달라졌는지, 보행, 균형, 척수 압박 신호가 있는지. 보행, 균형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에서 척수가 눌리면 팔, 손뿐 아니라 다리 쪽 신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수 신호, 경출 척수병증 체크, 목 디스크 중에서도 빨리 보는 기준. 목 디스크가 신경근만 건드리면 팔, 손 위주로 나타나지만 척수를 압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빨리 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힌트 5가지. 1. 단추, 젓가락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두 손 모두가 서툴러짐. 2.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지거나 동전, 열쇠 같은 작은 물건을 자주 떨어뜨림. 3. 평지에서도 발이 끌리거나 턱을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함. 4. 계단에서 유난히 불안하고 균형을 잡기 어려움. 5. 대소변 조절이 예전과 달라짐, 참기 어렵거나 새는 느낌. 해당되는 게 있다면 통증 참기가 아니라 평가 먼저 쪽으로 기준을 잡으세요. 3. 필요시 엑스레이, 목표, 정렬, 퇴행성 변화 확인. 엑스레이는 주로 뼈 정렬, 퇴행성 변화, 불안정성 같은 전체 구조를 봅니다. 디스크, 신경 압박은 MRI가 더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증상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4. MRI, 목표, 신경근, 척수 압박 확인, 증상과 일치 확인. MRI는 디스크와 신경 압박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상 소견이 내 증상, 진찰과 일치해야 의미가 커요. 그래서 영상, 증상, 진찰을 함께 맞춥니다. 5. 필요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목표, 다른 질환과 구분. 손저림이 있는데 목이 아니라 손목 터널 같은 말초신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경 손상 위치와 정도를 감별하는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 한눈 요약. 이 검사는 뭘 보나요? 문진, 시작 시점, 악화 요인, 기능 변화로 증상 지도를 만든다. 신경학적 진찰, 감각, 근력, 반사, 보행으로 위험 신호를 걸러낸다. 엑스레이, 뼈 정렬, 퇴행성 변화, 불안정성 등 전체 구조를 확인한다. MRI, 디스크 돌출과 신경근, 척수 압박을 확인하고 증상과 일치하는지 본다. 근전도, 신경전도, 신경 손상 위치, 정도를 감별해 손목 터널 등과 구분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검사 하나로 끝이 아니라 조각을 맞춰 기준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MRI 결과지에서 자주 보는 표현 4가지, 불안 줄이는 해석. 결과지 용어 때문에 겁먹는 분들이 많아서 흔한 표현만 방향으로 설명할게요. 1. 디스크 돌출, 탈출 같은 표현.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양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경근 압박이라는 표현, 팔저림, 손 증상과 연결될 수 있어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척수 압박, 척수 신호 같은 표현, 보행, 균형 같은 신호와 함께 보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4. 퇴행성 변화라는 표현, 나이와 함께 흔하지만 증상과 기능이 기준입니다. 용어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 증상, 진찰, 영상이 일치하는지를 의료진과 확인하세요. 해석과 다음 단계, 이렇게 물어보세요. 병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1. 제 상태가 정상, 주의, 위험 중 어디인가요? 지금 저림과 근력 변화가 영상과 진찰에서 일치하나요? 3.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언제 다시 평가하나요? 이 세 문장을 물어보면 설명이 기준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말레, 예외 1개, 불필요한 불안 차단. 벨레를 꼭 말할게요. MRI에서 디스크가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로 가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영상이 애매해도 근력 저하나 보행 변화 같은 기능이 흔들리면 더 빨리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준비 체크.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만 챙겨도 좋습니다. 증상 메모. 어느 손가락 어느 자세에서 악화되는지 2주 기록이면 최고. 복용약 사진, 수면제, 진정제, 알레르기약 등도 포함. 외상 여부, 넘어짐,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동행, 보호자 이명 동행하면 기능 변화 설명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 A면 무엇, B면 무엇.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얻어야 할 건 공포가 아니라 다음 단계입니다. 기능 유지, 위험 신호 없음, 생활 기준 정리, 경과 관찰 계획, 통증, 저림 지속, 기능 저하 시작, 보존적 관리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추적 관찰. 근력 저하가 진행하거나 척수 신호 의심, 더 빠르게 전문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포인트는 수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단계가 정상, 주의, 위험 중 어디인지와 재평가 시점을 합의하는 겁니다. 가정 안전 체크 8가지. 손 기능이 떨어질 때 먼저 점검. 손 힘이 떨어지면 사고가 먼저 생길 수 있어요. 통제가 아니라 사고 예방입니다. 1. 주방, 칼, 가스, 뜨거운 물 사용 습관. 급할 때 한 손으로 무리하지 않기. 2. 욕실, 미끄럼 방지. 낙상은 목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음. 3. 무거운 짐, 한 번에 들지 않기. 카트, 분산. 4. 운전. 핸들 잡는 힘이 약해지면 운전 빈도, 거리 기준 세우기. 5. 계단, 사다리, 손으로 버티는 작업은 피하기. 6. 수면 환경, 팔이 눌려 저림이 악화되는지, 베개, 자세 조정. 7. 스마트폰, 눈높이 가까이, 사용 시간 쪼개기. 8. 응급 기준 공유, 보행, 대소변, 급격한 마비 신호는 가족이 함께 알고 있기.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영상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말고 팔, 손, 기능 변화와 위험 신호로 기준을 잡으세요. 응급, 빠른 평가 트리거, 이건 외워두세요.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팔다리 힘이 뚝 떨어지거나 감각이 급격히 사라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보행, 균형장애가 새로 생김. 대소변 조절이 갑자기 안 되거나 감각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 큰 외상 후 심한 목 통증, 저림, 마비 같은 신경 증상 동반. 이런 경우는 며칠 쉬어볼까의 문제가 아니라 빠른 평가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령, 기저질환별 예외,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낙상 위험이 크거나 당뇨처럼 말초 신경 문제가 동반될 수 있는 분들은 저림의 원인이 섞일 수 있어서 패턴 기록과 기능 변화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또 복용약이 많다면 어지럼, 균형 문제가 다른 원인과 섞일 수도 있어 목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이형 신호 배제를 먼저 하는 게 안전합니다. 통증이 줄어들어도 기능은 다시 확인. 목 통증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덜하니까 괜찮겠지로 끝내지 말고 저림 범위와 손 기능, 젓가락, 단추, 물건 떨어뜨림 이 함께 좋아지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질문 5개, 기준 다음 단계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목이 아픈데 팔, 손, 저림이 없으면 디스크가 아닌가요? 팔, 손, 증상이 없으면 디스크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영상보다 먼저 볼 건 기능 변화입니다. 목 통증만 있고 일상 기능이 유지된다면 자세, 근육, 관절 요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되면 상담을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 손목 터널, 어깨 질환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패턴이 힌트입니다. 목 쪽은 고개 젖힘, 옆 기울임 같은 자세에서 팔저림이 확 변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손가락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결론 내기보다 진찰로 어디 신경이 문제인지 지도를 먼저 만드세요. 세 번째 질문. MRI는 꼭 찍어야 하나요? 언제 찍어야 해요? 대부분은 단계적으로 갑니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위험 신호가 있거나 근력 저하, 기능 저하가 분명하거나 증상이 지속, 악화되면 MRI가 고려될 수 있어요. 기준은 통증이 아니라 기능 변화와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질문. 두통도 목 디스크 때문일 수 있나요? 목 어깨 긴장과 자세 문제로 두통이 함께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최악의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면 다른 원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두통은 목 때문일 수도 아닐 수도라서 기준을 같이 가져가야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운동, 스트레칭은 어떤 기준에서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팔저림, 통증이 즉시 확 올라오면 그 동작은 멈추기. 밤에 깨는 통증이 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무리한 스트레칭 금지.
근력 저하, 보행 변화, 대소변 변화가 있으면 운동으로 버티지 말고 진료 우선.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일반 관리로 접근하고 위험 신호가 있으면 평가가 먼저입니다. 저장용 체크리스트. 마지막 10줄 그대로 저장해 두세요. 1. 목 통증보다 팔, 손 기능 변화가 기준이다. 2. 저림이 어깨에서 끝나면 경과 관찰, 손끝까지 내려오면 주의로 본다. 3. 젓가락, 단추, 열쇠, 타이핑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주의다. 4.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그립이 약해지면 주의다. 5. 기침, 재채기, 고개 저침에서 팔저림이 심해지면 신경 자극 가능성이 있다. 6.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범위 강도가 늘면 상담을 고려한다. 7. 양손저림, 걸음 불안은 빠른 진료 기준이다. 8. 대소변 변화가 새로 생기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평가한다. 2. 큰 외상 후 목 통증, 저림, 마비가 있으면 즉시 평가가 필요하다. 10. 자세 기준. 고개 각도 15도만 넘어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각도를 습관으로 관리한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준을 하나 더 알게 되셨다면 이미 건강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저장 후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다음 영상은 3가지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팔손 저림, 목 디스크 대 손목 터널, 구분 기준. 뇌 건망증, 대치매, 집에서 구분하는 5가지 기준. 어지럼, 정상 대 위험, 병원 가야 하는 기준. 댓글로 1번, 2번, 3번만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걸 다음 편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증상과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영상에 소개된 내용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증상이나 건강 이상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AI 음성 및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